상담의 목적은 듣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학부모 상담을 가기 전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초등교사 임은영이고요. 좌충우돌 신규교사 성장 레시피의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아직 저는 마음은 신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신규라고 불리기에는 좀 애매한 연차라서 그 경력 교사들의 지혜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신규 교사로서의 열정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쪽이 아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TV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또 SNS에도 많이 퍼지면서 금쪽이라는 단어가 문제아이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그 용어를 되게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사로서 어떤 한 아이를 그렇게 어떤 용어로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그 아이를 낙인 찍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껴져서 그 용어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그 신규교사 성장 레시피 책에서는 그 용어 대신에 보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지어도 적절한 사랑과 적절한 지도가 있다면 언제든 어떤 시기에든 빛나는 존재로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담아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이마다 굉장히 특성이 많이 달라요. 어떤 보석들은 이제 선생님이 따뜻한 말을 한번 해주거나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만으로도 좀 변화해보려는 의지를 갖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긴 시간을 좀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켜주는 그런 인내를 요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어떤 한 아이에게 이런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또 이런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이 스스로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도 아이를 끝까지 믿어준다면 단기간에 1년 안에 변화할 수는 없더라도 언젠가는 빛나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학생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이게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이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선생님이 너를 지금 계속 응원하고 도와주고 있어. 라든지 아니면 너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이런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그러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님과 소통하면서 가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석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먼저 학부모님께 연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연락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애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아니면 지금까지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관찰해보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돼요. 아이가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여러 명, 20명의 친구들 가운데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아니면 모둠 활동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학교 규칙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담임교사가 간혹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의 단점에 대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담임교사의 마음을 좀 진심을 알아주시고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하는 피드백을 좀 신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할 때 그 아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용기 내어 학부모님께 드린 그런 말씀들을 우리 아이는 안 그래,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라고 방어적인 태도로 임하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석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또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잘했던 건 뭐고 내일은 이런 거 더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해주는 편인데요. 실제로 한 아이에게 요즘에 너가 굉장히 선생님이랑 약속했던 것들 노력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너가 학교 생활도 더 잘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이 그 말을 되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자기도 좀 더 생활 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반에서는 이제 매일 집에 가기 전에 그날 좀 변화한 아이들, 아니면 뭐 친구들을 배려한 아이, 양보한 아이, 뭐 공부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칭찬 쪽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눠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에게 몰래 가서 집에 가서 너만 봐 하면서 이제 비밀스럽게 전달해줄 때도 있는데, 그런 쪽지를 주고 나면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현관문 앞에다가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학교 오기 전에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쪽지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받는 아이야 나는, 그래서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계기는 아까 얘기했던 저희 반 보석 때문인데요. 그 보석이 굉장히 칭찬이라는 것에 강화가 많이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잘 못하고 있는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강조해서 칭찬을 해주었을 때 그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른 부분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봐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친구가 있었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칭찬 쪽지라는 걸 도입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나를 좋게 봐주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 1학년 입학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1학년은 일단 공부보다는 그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기간도 있는 만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교육 활동을 짜고 있어요. 공부보다는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입학 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기본적으로 성교육을 가정에서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과를 할 때 보면 누구야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팔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계속 해왔고 그렇게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와서도 무의식적으로 친구를 이렇게 계속 만진다거나 껴안는다거나 하는 그런 터치들이 있는데요. 이런 무의식적인 접촉도 이제 나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몸에는 경계가 있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다른 친구의 몸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성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좋고요. 담임교사가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면 화장실 연습을 꼭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혼자 화장실에 가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그다음에 물을 내리고 옷을 입는 것까지 그 과정을 혼자서도 낯선 화장실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학교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 또 화장실도 유치원에서 봤던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참거나 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그리고 또 특히 1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가보면 물이 안 내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스스로 처리하는 걸 연습해서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요청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물론 너무 잦은 요청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요청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여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할 때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에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물건을 안 가지고 와서 친구한테 빌려야 되는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야 나 이거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미리 익혀두면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이들끼리 화장실에서 뭐 자기 몸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런 걸 이제 내 걸 보여줄 테니까 너의 몸도 보여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학년 전체에 같이 그런 성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바로 학교 폭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 상담할 때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학부모 상담을 하는 건 이제 처음 상담을 오시는 경우에 굉장히 긴장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합니다 라고 듣고 오는 상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담이 되기 위해서 꼭 물어보셔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엄마나 아빠, 부모의 시선이 아니라 교사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학교 생활의 태도라든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때 우리 아이는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등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한 질문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강점을 들으면서도 아이가 보완할 점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선생님께 피드백을 이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리면서 우리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정에서도 쭉 이어져야 아이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갈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그런 교육 방법들을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너무 산만해서 수업을 못하는, 이제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이 학교 생활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고 이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 돼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건 물건을 정리를 잘 못하고 주변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물건을 정리하고 공부할 책상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피드백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물어보시면서 알찬 상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학부모가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의 목적은 듣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학부모 상담을 가기 전에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할 우리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1학기 때 이루어지는 첫 상담의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누구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학습하나요? 어떤 생활 태도로 생활하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이제 우리 아이는 어땠더라? 이런 것을 그때 가서 떠올리면 상담 시간이 이제 제한이 있기도 하고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잘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뭐 밥은 어떻게 골고루 잘 먹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주로 어떻게 어울려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설명드리고 선생님도 학생을 좀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이 보통 20분, 3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 내가 선생님에게 꼭 이건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것은 메모를 해가시면 좋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경우에는 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선생님이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정작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문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아이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미리 메모해서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피드백에 좀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부모님께서 먼저 요청하시는 상담이 아니라 교사가 어머니 한번 학교 오시겠어요? 해서 요청하는 그런 상담의 경우에는 아이가 좀 학교 생활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상담은 이 아이는 이게 문제예요 라고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한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가정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협력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적이지 않았던 사례가 기억에 나는데요. 제 아이에 대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랴부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건 뭐였더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뭐였더라?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였더라?를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뒤죽박죽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아이의 부족한 점보다는 우리 아이는 뭐 수학 공부하는 걸 잘하고요. 종이접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아이의 강점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어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교사는 아이의 강점도 알아야 하지만 또한 함께 단점도 알고 있어야 이 아이를 지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골고루 정리를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어떻게 듣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학부모님께서 아이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듣는 것을 오히려 이제 좋은 기회다라고 반기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는 담임교사가 그런 피드백을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잘 받아들이지만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교사가 연락을 했을 때에는 정말 고민을 거쳐서 학부모님께 연락드린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이제 어떤 분노를 잘 참지 못해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학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의 그런 면만 보고 우리 아이를 싫어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학부모님과 전화할 때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부모나 이제 교사나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녀에 대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좀 받아들이시고 아이를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가족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아이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마냥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먼저 그걸 들어주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이 아이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같이 정말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이 되어도 교사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방법을 찾아주고 싶고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신청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학부모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해보던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방문해보신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상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학교에서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상담 주간을 여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율 상담이라고 해서 특별히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상담 주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학부모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상담을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담 주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하시는데요. 1학기에도 꽤 많은 분이 상담을 이제 요청하셔서 상담을 실제로 진행했어요. 상담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담임교사가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학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학교 교육에도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아이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본다든지 하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상담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도 작은 하나의 사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도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의 모습과 학교에 왔을 때 아이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본 아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하면서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사회생활을 아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초등생활에 대해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입학하는 경우에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먼저 학교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서 40분이라는 시간을 엉덩이를 떼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교과서는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거나 뭐 나의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거나 쉬는 시간 10분 수업 시간 40분을 스스로 관리하고 하는 것까지 이전에 있었던 교육 환경과는 굉장히 다른 교육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환경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늘 학교에서는 뭐 어땠어? 어떤 친구랑 놀았어? 급식은 뭐가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교 시간은 이제 보통 8시 50분에서 9시 사이가 많을 건데요. 선생님이 얘기한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가서 아침을 준비하면 더 여유 있는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실에 가면 교실 앞 칠판에 오늘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시간표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면 오늘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교과서를 챙기고 선생님이 색칠 도구도 필요하다고 적어놨네. 그럼 색칠 도구도 미리 꺼내놔야지 하면서 미리 그날 배울 내용들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남는 시간에 뭐 책을 읽는다든지 친구와 함께 얘기하면서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일찍 와서 준비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챙길 것도 입학 초기에는 많고 하다 보니까 간혹 뭐 물병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필통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물병을 안 가지고 갔네? 물병을 갖다 줘야겠다 하시면서 이제 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학교에 들어오셔서 아이에게 물병을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도 아이가 충분히 학교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병이 없다면 내가 수업 시간 40분 동안에는 목이 말라도 좀 참고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아니면 필통을 놓고 왔을 때는 연필 없는데 한 번만 빌려줘 친구에게 스스로 요청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이 자주 놓치는 건 무엇이 있나요? 학부모님께서 그 1학년 학부모가 처음이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말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도 이제 1학년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출결 관련된 서류를 챙기는 걸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린이집 다닐 때는 오늘 누구 아파서 뭐 결석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연락을 한번 하면 됐지만 초등학교로 넘어오면 출결이 계속 기록이 되고 생활기록부에도 누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결석 사유서를 낸다든지 체험학습을 가기 며칠 전까지 꼭 신청서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안내를 해드려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적응을 하기 어려워해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뭐 출석 인정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1학년에서는 아마 학교 차원에서 그런 복약에 대한 지도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복약 지도를 해주는 것이 어렵다라고 안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1학년 학부모 이제 입학식하고 학부모 총회를 하는 첫 모임에서 개인적인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안내를 드리는 편인데요. 그런 안내를 드려도 사실 뭐 오늘 우리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라든지 뭐 오늘 몇 시에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먹는지 확인해 주세요 같은 사소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누구의 약 먹었니? 한번 이제 물어봐 주고 약을 먹는 걸 끝까지 지켜본다든지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씩 언급은 해주는 정도로 학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약을 한 번 안 먹는다고 해서 아이한테 엄청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아이를 교육하실 때 그 약을 한 번 못 먹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그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꼭 그렇게 챙겨 먹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이제 종이 같은 걸 담아두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런 파일에다가 약을 붙여서 아이에게 전달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학교에서 배운 뭐 학습지나 선생님 주신 안내장 같은 걸 넣어갈 때 가방을 열고 그 파일을 무조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꼭 열어보는 그런 장소에다가 약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꼭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등학생 공부 습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초등학교는 이제 특히나 저학년은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부모님들께서 학습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서부터 이제 공부에 대한 습관을 바로잡고 싶다면 첫 번째로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조금씩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꾸준히 늘려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은데요. 그걸 어떤 뭐 영어 공부를 하루에 몰아서 나 단어를 오늘 이만큼 많이 외웠어 라는 것보다는 조금씩 하루에 5개씩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외워본다든지 하는 그런 루틴을 통해서 아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부가 끝난 후에 부모님이 함께 자녀의 학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고서 끝이 아니라 자기의 학습이 어땠는지를 성찰해 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재미있었던 거 있었어? 어려워서 더 공부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그날그날의 학습을 아이와 함께 점검하고 성찰해보면 아이가 나중에는 학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아이를 위한 초등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등 사교육 이전에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이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에 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고 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게 저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하는 그런 아이들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날그날 조금씩이라도 복습해 보는 것만으로도 학교 공부는 충분히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무슨 학원 이렇게 아이들이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경우에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을 못하고 학교 후에 일어날 그 학원 생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초등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도전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인 것 같아요. 당장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뭐 이 형성평가를 90점인데 100점을 맞았다 보다는 아이들한테 좀 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 시기는 이제 도전을 해보고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잘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아이들이 당장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에서 배울 법한 대학교에서 배울 법한 그런 의대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담임교사는 아이들을 만나는 1년 동안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학부모님이 함께 교육해 나갈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진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교육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 방향은 일치하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학교 생활을 아이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